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전망이 좀 그래도 좋은 산업군 어디가 있을까요? 이 산업 기술 분야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 변화가 뭡니까? 여기 읽어봐 주세요. 2번. 언택트 뉴노멀. 예. 그러니까 언택트, 비대면이 앱노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된다. 이 언택트로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면서 지금도 언택트로 저를 만나보고 계신 거고, 언택트로 뭐 쿠팡에서 결제를 한다, 비대면 쇼핑을 한다, 비대면 교육을 듣는다, 여러 가지가 다 언택트화 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어요. 이거 해도 되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재택근무 해도 되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은 생산성이 줄 것 같아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 뱅킹 지금 해도 되나? 이런 의심부터 이거 괜찮나? 그리고 언택트 쇼핑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언택트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수용이 잘 안 됐었어요. 학교의 교수님들도 교육 현장에서 이제 한 평생 65세 되시는 퇴직 직전의 교수님들도 평생 카메라 보고 강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카메라 보고 강의를 찍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카톡방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막 울어요. 정말로요. 나 지금 미치겠다. 뭐라고 하시냐면 2시간 강의를 녹화 떴는데 녹화 버튼을 못 눌렀대요. 또 어떤 분은 2시간 녹화 다 끝났는데 녹화 잘한 줄 알았는데 음성 저장 버튼을 안 눌렀대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대.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의 충격은 말 그대로 대혼돈의 시대인 거예요.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마스크 사러 막 줄 서 있었고요. 사재기 했었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여러분 국제 유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올해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은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유 보유고에 원유가 꽉 차 있는데 원유를 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기이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해도 그 얘기가 끝이 안 날 만큼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혼돈의 시간이었죠. 근데 언택트가 앱노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꼈던 거예요. 거리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키오스크죠.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웠고 판매원한테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우리 맥도널드, KFC 이런 데 가면 뭐 햄버거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공손하게 얘기하죠.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싸웠어요. 난 여기서 결제한다고. 싸워요. 키오스크가 아니면 주문이 안 돼요. 언택트가 뉴노멀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소비자 관점에서. 두 번째는 기업들이 언택트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앞에 제가 상용 부동산 시장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재택근무를 경영 전략으로서 활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낀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 수업을 하려면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학교들은 당장 스탑이에요. 학생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다 맞벌이 가정으로 부모가 없는데 네네. 학생들만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엄마들이 퇴직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고용 충격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모색하면서 정부도 재택근무를 하라는 압박 같은 걸 가하죠. 압박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리드하는 거죠. 재택근무를 경영 전략으로서 활용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생산성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거의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많이 하고요.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은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전문가적인 영역 있잖아요. 컨설턴트라든가 네. 연구직이라든가 네.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오피스 공간을 줄일 수 있죠. 오피스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에 비대면 촬영 장소 배관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오피스 공간을 줄여나가면서 기업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비용이 세이빙 돼요. 생산성은 안 주는데 오히려 느는데 오피스 임대료가 주니까 기업들은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오피스 공간을 줄이고 사람들을 순환 근무를 시켜요. 그래서 굳이 5일 다 출근할 필요 없이 하루만 출근하고요. 한 2, 3일만 출근하고 돌아가면서 출근하니까 오피스 공간이 마치 독서실처럼 자기 데스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다 효율적으로 이게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관점에서 부상하는 산업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체감하고 계시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부상할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관점에서 홈 오피스 수요가 듭니다. 가구 산업이죠, 소위. 집안을 오피스화하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소위 아빠방을 아이들이 쓰다가 이제 다시 아빠가 오피스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오피스를 줄이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홈 오피스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대표적인 이제 미국 기업을 예를 들면 허먼 밀러라는 의자 회사, 여기도 홈 오피스 제품 라인을 확대해요. 매출이 뭐 10배 이상 급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대응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홈 오피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한 이제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 변화에 따라서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산업 또 하나가 지급결제 산업이다. 이제 대면하지 않고 지급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택시 타는데 그냥 택시 탈 때는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았죠. 네. 그리고 타고 길 안내했죠. 그렇죠. 택시 내릴 때도 지급결제 수단 어떤 카드든 현금을 내밀었죠. 계속 대면의 연속이었죠. 근데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잡고 그러면 길 안내도 필요 없죠. 택시 내릴 때도 지급결제 수단 꺼내드나요? 자동 결제되죠. 그렇죠. 비대면 택시 서비스인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오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오토 플랫폼. 오토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할 일이 없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에서 우리 사이렌 오더 기능,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판매원을 만날 일이 없어져요. 접촉 공간이 줄어요. 사이렌 오더. 그럼 이런 식으로 오토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하면 우리 배민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음식 서비스를 배달받죠. 그럼 배민 배달업자가 그냥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 결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인종 누르고 왔음을 알려주고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시켜서 먹고 있지만 판매원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다 비대면으로의 전환이에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어떻게 비대면이 뉴노멀이 되느냐. 첫 번째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 첫 번째. 마트 가서 물건 안 사고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사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은행 가서 은행 서비스 이용 안 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하는 거. 온라인으로의 전환, 이게 첫 번째 비대면. 두 번째는 오토 플랫폼. 오토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도록 하는 오토 플랫폼. 카카오 택시가 대표적인 거고 사이렌 오더도 대표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배민도 대표적인 오토 플랫폼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을 만나지 않는 거.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이 세 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은 비중을 더 가파른 속도로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어 갈 텐데 그러면 이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읽으면 예를 들면 키오스크가 더 많이 보급되겠죠. 그럼 키오스크 기업,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세 가지의 교차되는 이 변화를 이끄는 변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급결제입니다. 지급결제. 자동결제, 간편결제. 지급결제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택트 환경에 걸맞는 지급결제 수단, 간편결제 수단이 계속 고도화돼요. 그러면 이 지급결제 산업을 누가 쥐고 있을까?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카드 꼽아야 되지만 자동결제가 돼야 돼요. 이미 등장했죠. 중국의 알리페이. 안면인식 기술, 생체인식 기술로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는 거고 자동으로 지급결제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 변화. 그런 거는 보안이 좀 그건 불안하다. 사이버 보안이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 전문가들은 제가 공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적인 시스템도 같이 강구되는 방향으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그 의문, 그거 굉장히 좋은 의문인데 그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네,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마치 우리 아날로그 시절에 샷다문 잘 잠궈야 됐듯이 자물쇠로 이 사이버 디지털 시장,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가 같이 맞물려요. 그래서 보안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는 좀 그런 부정적인 면을 자꾸 고민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공학자적인 접근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우려를 막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게 아니 수소 경제가 부상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소 폭발 위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기보다는 그거는 공학적으로 다 대응이 돼요. 그러면 그 공학적으로 자꾸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의 효과성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면을 자꾸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택트 뉴노멀 많이 들었어요. 언택트 사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를 조금 한 발 앞서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2022년의 변화, 2023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발 더 앞서서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어떤 산업이 부상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이 경제 현안을 보신다면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 방향성이 없는 채 주식 차트만 보고 그냥 주식 투자하니까 어제 투자하고 내일 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어제 주식 사고 오늘 주식 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걸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중장기적인 미래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산업에 나의 자산을 거기다 투자할까? 그래서 이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산업을 읽고 그 성장할 만한 산업을 선택하고 그 산업에 나의 자금을 같이 보조해 주는 게 투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나의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거 그게 투자인데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고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또 내일 사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연구실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상의 TV 잡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